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개념의 확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어떤 경우에 확률을 구하는 건지 정확히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교과서적 표현을 일단 먼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교과서적 표현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기호로 P, B바 A 이렇게 써요. 예?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약간 좀 의역된 표현이에요. 예? 좀 직역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건 A 범위에서 A의 범위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게 직역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적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잠깐 표현하면 이런 거야. A 사건이 일어나는 범위가 이 정도고, 이제 B 사건이 일어나는 범위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확률을 어디서만 따지겠냐는 뜻이냐면, 이 범위 내에서만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 범위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 이것만 해당되죠, 이것만. 그렇지? 그래서 사건 A 속에서가 범위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역해서 사건 A 범위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좀 의역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가정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전체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자, 남학생 나와! 남학생 앞으로! 뭐 이런 확률이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학생 앞으로!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확률은 몇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전 세계 반은 남자고 전 세계 반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정도로 생각할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학교에 가가지고 남자 앞으로 와! 이러면 어떠니? 거의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 1에 가깝죠. 근데 여학교에 딱 가가지고 여학교 앞에서 남자들 다 쳐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거의 확률이 뭐에 가까워요? 0에 가깝죠. 이렇게 전체 범위를 지정한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경우 수를, 전체 범위를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돼. 근데 방금 남학교에 가서 남학교에서 남자 앞으로 와! 이렇게 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 전체 범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렇게 전체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났던 조건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의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뭘 지정하는가? 전체 사건을 지정하는 거야. 그럼 B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는 대상 사건을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B바 A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 의미는 A 범위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야. 선생님 말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 범위 내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참고로 이쪽 파트는 관심 없습니다.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이쪽 파트를 관심 갖지 말도록 합니다. 괜히 머리 아프니까.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산 방법 1.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 2. 조건부 확률인데 각각의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방법이지. 전체 사건은 A 사건이니까 A 사건의 모든 경우의 수 속에서 A 겹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A 겹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A 사건과 B 사건을 다 파악해서 교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A 속에서의 B 이런 뜻입니다. A 속에서의 B
이런 뜻이야. 즉 A도 파악하고 B도 파악해서 교집합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호일 뿐이야. 기호일 뿐. 즉 A 범위 속에서의 B를 우리가 수학의 언어, 즉 기호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 A, P, B바의 대상 사건이 B인데 어디 범위에서 구하라는 거야? A 범위에서 구하라는 거야. 그때 A 범위에서 B꿈치 이 부분만 관심 가지면 돼. 이것을 A교 B로 판단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관심 갖지 말도록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관심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확실히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그럼 두 번째,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느냐?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자 분모를 다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고 하고, 이제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분자 분모가 다 확률로 다 바뀌죠. 그래, 안 그래? 전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한다면, 이렇게. 이게 다 전체야. 그러면, 여기도 A 확률로 바뀌고, 여기도 A교 B 확률로 바뀌는 거니까, 확률로서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뭘 지정하는 거다? 대상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그 대상 사건이 일어난 전체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할 때 쓰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 대상 사건 B의 확률을 A 범위에서 구하라. 이런 뜻이고요. A가 전체 사건의 범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A 사건, 얘 전체의 경우 수니까 되니까 A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A 범위 속에서의 B의 경우의 수를 구하거나 A 사건의 확률분에 A 범위 속에서의 B의 확률을 구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정리됐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방법을 어떻게 쓰나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예제인데요. 하나는 경우의 수를 풀 거고 하나는 확률을 풀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계산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값을 실생활 문제에서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사건이 무엇이고 대상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문제를 구할 때 우리가 항상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알았으면 전체 범위가 지정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 기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체 범위 대상 사건을 파악하는 우리가 습관을 좀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기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범위 속에서 소수가 될 확률을 구하 이렇게 이제 파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가로로 표시할 거고 대상 사건을 이렇게 밑줄 쳐서 이제 파악할게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 줘야 돼. 그럼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은 어떻게 돼? 전체가 뭐가 돼? 홀수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기호를 꼭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대상 사건은 뭐야? 소수죠. 자, 그럼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이 편할 거냐? 소수의 경우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하고 홀수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뭔지 파악하기 좋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방법 1.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뭐죠? 1, 3, 5죠? 소수는 뭐가 될까? 1, 2, 5인가요? 이렇게 하지 마. 뭐만 하면 돼? 요 홀수 중에서 소수만 파악하면 돼. 소수를 다 파악할 필요 없단 말이야. 조건부 확률 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 지금 간단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뒤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을 할 텐데 요 대상 사건을 판단할 때 대상 사건과 전체 범위 사건을 다 각각 판단해서 교집합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즉 대상 사건, 전체 범위 사건 속에서 대상 사건만 파악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하지 말고 어떻게 파악하면 돼? 홀수 1, 3, 5가 있는데 그 중에 소수가 뭔지만 파악하면 돼. 뭐죠? 3하고 5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조건부 확률 뭐라고 하면 돼? 전체 경우수 3가지, 대상 사건 2가지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1번은 무슨 방법을 썼어요? 방법 1,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50%는 남학생이고
안경을 쓴, 얘는 남학생.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30%입니다. 자, 이때 이 고등학교에 남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인 확률을 구하겠어요. 전체는 뭐죠? 남학생이지, 남학생. 이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그 범위 내에서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어야 돼. 그러면 이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자꾸 하도록 하세요. 자, 전체 범위가 뭐죠? 남학생이야. 대상 사건은 뭐죠? 안경 쓴 거. 꼭 기호로 쓸 필요 없습니다. 꼭 기호로 쓰면은 문제 파악이 좀 느려. 그냥 구체로 이렇게 쓰세요. 복잡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뭘까? 여기선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 방법 1이 좋을까요? 아니면 확률, 요게 좋을까요? 확률이 낫죠. 그렇지? 따라서 남학생일 확률 분의 얘는 뭐 하면 돼? 안경 쓴 남학생 하면 되지. 안경 안 쓴 남학생은 생각할 필요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즉, 그리고 안경을 쓴 여학생 판단할 필요 없어. 그냥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쓴 사람만 파악하면 돼. 그 말은 결국 뭐야? 안경 쓴 남학생이지. 그래 안 그래? 교 남학생이지. 자, 따라서 결과는 남학생인 확률은 얼마라고 됐지? 저기서 50%니까 0.5.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라고 했어? 30%니까 0.3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방법 몇을 쓴 거죠? 방법이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즉 개수를 생각할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을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려면 어떤 방법을 주로 쓸까요? 여러분 느낌? 요쪽을 씁니다. 요쪽. 요쪽 오히려 요쪽을 씁니다. 생각해봐. 이거 굳이 이걸 왜 하겠어? 나중에 이제 문제 복잡해지면 이런 것들 이제 A 사건하고 B 사건은 확률을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경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잘 판단하면서 뒤에 예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 이제 방법까지 다 정리됐나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예제들을 좀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예제 3번.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 생각하면서 도전합시다. 자, 도전. 자, 볼게요. 자, 이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표를 주어지고서 뭔가의 확률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문제 확인해 봅시다. 어떤 회사는 두 종류의 반도체 A와 B를 서울과 부산에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 생산합니다. 자, 반도체가 있고 공장이 있어요. 자, 표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루 동안에 생산된 반도체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A 반도체가 나왔다. 그때 그 반도체가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범위 제한되는 거 맞습니까? 그지? 뭐 범위 내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야? A 반도체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전체 범위와 대상 사건이 뭔지 파악.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를 갖다가 기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 PA분의 PA 교비 이거는 설명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아까 왜 중요하다 했지? 얘는 어떻게 파악해야 돼? A 범위 속에서 B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지.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교집합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면 조건부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기호로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자, 말로 써도 되니까 말로 씁니다. 전체 사건이 뭐죠? 지금 보니까 A 반도체만 확인하면 돼. 즉 A 반도체만 딱 확인하면 돼. 그 A 반도체만 쳐다봤더니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돼야 돼. 요것만 파악하면 돼. 그러면 A 반도체 바깥의 범위 B 반도체는 확인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따라서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즉 A 반도체 보고 서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A 반도체만 딱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는 관심 없어. 이거 다 관심 없어. 이거 전부 다. 그 속에서 뭐만 보면 돼? 서울 공장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자료를 볼 때. 맑게 알아먹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가 되는가? 전체가 600개 중에서 320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600분의 320. 자, 뭐가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게 낫죠? 자, 물론 이건 이제 방법 1이고, 방법 2는 확률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방법 2. 즉, 요거. 1200개 중에서 600 확률. 즉, A 반도체 뽑을 확률은 1200개 중에서 600. 그 다음, 1200개 중에서 A 반도체가 서울 공장에서 나오는 확률. 즉, 1200분의 320.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뭐가 낫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방법 1이 낫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 전체 범위 속에서의 대상 사건.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체 범위가 아는 범위 속에서 대상 사건 파악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알겠죠? 자, 다음 예제도 또 한번 갑시다. 자, 이번에 이제 해결할 문제는 이제 실생활 문제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조건부 확률 공식과 그 계산 방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합시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공식 계산하는 문제야. 자,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봅시다.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할 때, 이런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건 공식의 이해니까 공식 그대로 다 써야 돼. 자, 주어진 게 확률을 줬으니까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낫겠어? 확률로 계산하는 게 낫겠어요? 확률로 하는 게 낫죠? 따라서 이때 확률은 PA분의 전체 범위, 대상 사건은 A 범위서의 B, 즉 비교 A가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PA 확률은 뭐야, 얘는? 0.6 줬죠? 근데 이것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생각해야 돼.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즉, 확률 덧셈에서 우리가 했던 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중복되는 부분, PA 교 B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0.8이고, PA가 0.6, PB가 0.5, 이걸 이제 X를 할게요. 미지수. 빼기 X에서 X 구하면 되죠? 자, 1.1에서 0.8 빼니까 0.3 되겠네. 그래? 따라서 여기다가 0.3 대입하면 결국 0.5가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오케이? 자, 앞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봤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좀 이렇게 막 겹쳐지기도 하고, 막 얽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자, 도전! 자, 봅니다. 어떤 비행기 승객 중에서 전체 80%는 어른이고 45% 여자입니다. 어른하고 여자는 전혀 별개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전체 승객 중에서 25%는 또 어린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구나. 또 남자 중에서, 남자 승객 중에서 25%는 어린이입니다. 이거 굳이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거 P. 전체는 뭐야? 남자 중에서 어린이가 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2요. 그죠? 분수로 고치면 4분의 1. 이렇게 준 겁니다. 조건부 확률의 구조를 줬어요. 자, 그럴 때 어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전체 범위는 뭐야? 어른이죠, 어른. 어른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입니다. 자, 저는 눈에 얘기하지만 조건부 확률은 습관만 잘 들이면 쉽습니다.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기호를 잘 쓰는 거예요. 요게 뭐죠? 어른이죠, 어른. 그죠? 어른 중에서 누구일 확률? 남자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른 속에서 남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요것을 이제 사건 파악하러 가야 되는데, 사건에 뭐가 있는지 자료가 정확하게 쉽게 안 줬죠, 보니까.
걔는 여자인 경우도 막 주고 있고, 그죠? 어른 중에 남자가 중요한데 필요 없는 남자 중에 또 어린이일 확률도 좋고, 그죠? 직접적으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사건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정확한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면 좋겠냐, 이럴 때 표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를 잘 눈에 보이기 좋게 잘 정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표를 만드는 습관 좀 잘 하도록 합니다. 자, 표도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효과적으로 잠깐 볼게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어른,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고요. 전혀 우리가 별개,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남자는 또 우리가 별개 사건이 뭐였지 보니까 여자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잘 정리해야 돼. 이쪽은 개. 자, 봅시다. 자, 어느 승객 80%는 승객 중 80% 어린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리할 때 이제 확률로 다 정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8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체를 100으로 놓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할게요. 그러면 전체 80% 어린이라고 했으니까 어른은 뭘로 보면 돼? 80으로 봐도 돼. 퍼센테이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45% 여자가 했으니까 여자는 전체 중에 뭐가 돼? 45%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자 승객 중에서 25% 여자 어린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요 범위 속에서 요 정도 자료 준 거야. 이것도 정리해 볼까?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 55로 보면 되겠죠? 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린이는 55%에서 곱하기 얼마 해야 돼? 요 중에서 0.25온 거니까 0.25 하면 되죠? 즉 4분의 해주면 될 거야. 이 정도.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값은 뭐예요? 어른 중에서 남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파악할 거는 다 파악할 필요 없어요. 어른 얘 중에서 남자 얘만 파악하면 돼. 이런 거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거 조사하지 마세요. 병신인 거니까. 쓸데없는 거죠? 얘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55에서 요것의 여 사건의 개념인 거니까 빼면 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가? 55 곱하기 얼마?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났죠? 따라서 전체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 어른인 확률, 여기는 확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55% 0.5 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 사건은 얘니까 55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분의 3 하면 되겠죠? 잠깐 어른 중에서 내가 잘못 큰일 날 뻔했네. 55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른인데 80이 들어가 있는데 잘못할 뻔했네. 그냥 80분의 55 곱하기 40분의 3 요거 들어가야 돼. 요거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80 곱하기 4분의 55 곱하기 3을 계산하면 되니까 약분 가능하죠. 이거 5로 나누면 11, 5로 나누면 16. 따라서 64분의 33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다시 한번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직접적으로 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간접적으로 줄 때는 사건 파악할 때 뭐가 짱이라고? 표를 한번 작성해 주는 게 짱입니다. 오케이? 표를 만들 때 다 조사해야 돼? 아니면 필요한 것만 조사하면 돼? 필요한 것만 딱 조사하면 돼. 전체 사건 범위 바깥에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핵심이다, 조건부 확률은. 대상 전체 범위, 지정된 전체 범위 밖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구하지 말도록 하세요. 자, 앞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앞에서 한 건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이해만 딱 하면 되죠? 전체 범위와 대상 사건만. 자, 그런데, 자, 어때요? 확률 이제 간단한 사건만 내는 게 아니라 복잡한 사건을 냅니다. 자, 복잡한 사건에서의 조건부 확률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어지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B 범위 속에서 A일 확률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 사건이 복잡해야 전체가 복잡할까? 당연히 이 사건이 졸라 복잡한 거야. 사건이 너무 많아. 사건이 많아. 그러면 이 사건을 사건 나열해야 된다. 나열해서 B 범위 속에서 A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 구조를 수학의 언어, 기호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런 겁니다. A가 일어난 사건과 B가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요. 지금 관심 뭐죠? B 범위만 관심이다. 이건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사건을 두 개로 예를 든 겁니다. A가 B 범위 속에 A인 사건과 B 범위 속에서 A가 아닌 사건 두 가지를 나눈 거야. 예를 들어서 B 범위 속에 A 사건, 이걸 1번이라 할게요. 이걸 2번이라 하겠습니다. 즉, 요것이 뭐야? 1번 사건이죠? 요거는 2번 사건이죠? 그 당연히 사건 B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는 거야.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대상 사건은 뭐야? 1번이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약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B 사건이 많으면 사건을 뭐라고? 나열해서 B 속에 A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기호의 뜻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예제 1번. 어느 회사 같은 제품을 공장 A, B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공장 A, B 분량률이 각각 1%, 2%로 틀려요. 응? A 공장이 훨씬 더 요즘에 지은 공장인가 봐. 분량률이 좀 낮아. 자, 이럴 때 이 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이게 전체 범위야? 불량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입니다. 자, 뭐 중에서? 불량품인 제품 중에서 우리가 확률 구하는 거야? 그 중에서 과연 A에서 나왔냐, B에서 나왔냐를 따지는 거야. 문제 뭐 확실히 이해가죠? 자, 그러면 선생님 눈에 얘기지만 이걸 먼저 작성하는 거야. 자, 전체 범위와 대상 사건. 전체 범위 뭐죠? 불량품이야. 불량품만 파악하면 돼. 그 중에서 대상 사건은 어디서 나온 거야? A 공장에서 생산된 거야. 그러면 불량품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사건 요걸 파악해야 돼. 사건 파악을 했더니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지금 문제 조건 보니까 두 가지가 뭐야? 불량품이 둘 중에 하나잖아. A 공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B 공장에서 나오는 거야. 불량품이 아닌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따라서 했더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 B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중에서 누구야? 요거 값은 대상 사건은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요구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번 사건과 2번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그 다음에 대상 사건을 뭐 하는 거야? 1번만 우리가 대상 사건을 치면 되는 거지. 자, 지금 방금 교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교집합 구합니까? 아니면 전체 범위 속에서 대상 사건을 하는 거야? 전체 범위 속에서 대상 사건만 구하는 거야.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이제 경우의 수로 구할까? 아니면 확률을 구할까만 선택하면 돼. 뭐가 낫겠어, 당연히. 퍼센트 있으니까. 확률이 낫죠? 자, A 공장의 확률은 전체 40%, 60%가 각각 A, B에 생산됐으니까 A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될 확률은 얼마야? 0.4, 40%죠? 그리고 곱하기 AND니까 AND 곱하기 불량인 것은 뭐야? 1%잖아? 0.01. 자, B공장에서 생산되고 불량일 확률은 B공장 0.6이고 불량 2%입니다. AND니까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계산하면 이거
0, 0, 4. 이거는 0.012가 되겠지? 따라서 대상 사건의 확률도 0.004 더하기 0.012분의 0.004 취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까? 자, 다시 한번요. 전체 범위서에서 대상 사건을 구했는데 이 사건이 간단하지가 않아. 그때는 이 사건 뭐라고? 사건 파악을 하면서 사건 나열하세요. 이렇게. 자, 방금 사건 나열 때 몇 가지가 있었던 거야?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대상 사건만 파악하면 돼. 응? 즉 분량 범위 속에서 A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 파악하면 돼. 여러 개 중에서. 이해 갑니까? 그 뜻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좀 풀어봐야겠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도전하러 갈게요. 자, 이제 2번 또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에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러 갑시다. 자, 도전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머니 A는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A는 빨간 공 2개, 3개, 파란 공 2개가 있습니다. 자, 주머니 B에는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가 있습니다.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동전을 던져서 그 결과에 따라 한 주머니를 선택한 후 그 주머니에서 이미 공이 한 개를 꺼냈더니 파란 공이었습니다. 여기가 되는지 선택을 하고 나서 공을 하나 꺼냈더니 이게 파란 공이었답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때 그 공이 하필 주머니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맞죠? 범위 지정 맞지? 파란 거 나오는 범위 내에서 파악하는 거야. 자, 따라서 반드시 요거를 꼭 쓰도록 합니다. 요 구조. 자, 파란 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상 사건은 그게 뭐야?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요 사건이 졸라 복잡한 것을 우리가 다루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아까처럼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이건 아주 쉬울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만만치 않습니다. 뒤로 가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요 사건을 사건 나열하세요. 요 사건을 나열해서 이것 속에서 뭘 찾는가? A 주머니 대상 사건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때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나중에 어려운 데로 가면. 알겠지? 자, 이 문제는 간단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야? A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 이건 무슨 간단해. 지금 이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기본 개념이니까 간단한 문제를 풀고 있지만, 뒤에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뭐 하라고 요거를? 사건 나열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확률을 구하면 돼요. 아까 동전을 던져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A 주머니를 확률이어야 되고 파란 공이 돼야 되니까 A 주머니에다가 낼 확률은 얼마야? 동전 앞면 뒷면 결정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란 공의 확률은 5개 중에서 3개죠? 5분의 3. 그 다음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B 주머니도 동전을 던져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확률 2분의 1이죠? 곱하기 파란 공 4개 중에 2개 4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따라서 물론 이 계산은 당연히 전체 사건이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대상 사건은 1인 거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이제 기본 구조고 반드시 전체 사건이 복잡할 때 사건을 뭐 하라고? 사건 나열해서 대상 사건을 찾는 습관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뒤에 가면 이제 굉장히 이쪽이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일단 개념 강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